오늘 앞에 이제 우리 축사하시는 분들이 역사의 왜곡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틀을 많이 잡아주셨는데요. 이 강의는 시민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말 그대로 오늘 보시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한류를 외칩니다.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제 뿌리를 일명 우리 말하면 제 뿌리 잡아먹는다는 것이 있는데, 제 뿌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내면 얼마만까지 만들어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었다고 또 기표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거의 뒤에서 찾기가 바쁩니다. 선진국이라 하지만도 행복을 못 느끼는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장벽까지 찾아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 정체성 문제, 물론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모든 민족들이 세계는 하나라는 그런 이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다 부수고 국가 이념도 부수고 장벽도 다 부수고 이렇게 세계는 하나다라고 외치면 좋은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세계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국가 중심이고 민족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은 국수주의다, 민족주의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역사까지도 선택 과목으로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 근 한 세대 정도 교육이 안 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이제 무너지고요. 그 작품이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받는 역사 침탈입니다. 문제는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95% 이상도 아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서 동북공정이 어떻다느니, 식민사학이 어떻다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국민들이 아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전파를 부탁을 드리고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를 고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한국이라는 그런 틀을 잡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 문화를 찾는 것을 국수주의, 국뽕이다, 민족주의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나온다면, 판을 친다면 여기 있는 주제 그대로 우리는 앞으로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로서 아마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형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사 교육의 실상과 그리고 동북공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사학계에서 우리나라 역사라고 가르친 한국사를 핵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국사교과서입니다. 자, 여기 중학교 교과서에 뭐 나오냐면 앞에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고조선 시대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고조선 시대의 영역을 그려놓고 비파형 동원과 탁자식 고인돌을 그려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색깔이 틀리죠. 왜 틀리는지 여러분들 교육부에 전해보시면 교육부 담당자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지도는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그려지고 있고 그 앞 교과서도 다 그렸는데 왜 저렇게 그리는지 말을 안 합니다. 그린 당사자도 말을 회피하죠. 왜? 이거 알려지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는데 문제는 뭐냐?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조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 지도를 대부분 다 씁니다. 저것이 고조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이, 색깔이 아래 위가 틀린 것은 뭐냐? 잘 읽어보시면, 옆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색깔 위에가 진한 부분이 뭐냐면 고조선 영역입니다. 고조선 영역. 밑에는 색깔이 틀리죠. 저기는 고조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고조선은 위에 있는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이고 밑에 지역은 고조선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의 자손은 북한 사람들이 단군의 자손이고 남한 사람들은 단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역사 교육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왜 단군 신화 말이 계속 나오는지 여러분들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 지도가 어때요? 단군을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단군을. 고조선은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남한은 고조선이다. 그러면 남한은 뭐냐? 나중에 보시면 쇼를 합니다. 진국이라는 말을 하느니 별발 사기를 치면서 대한나라,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여왔죠.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비파형 동검이죠.
자, 비파형 동검인데 요게 비파형 동검인데 이 비파형 동검도 대일 항쟁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했을 때 이 비파형 동검은 대부분 요쪽에 발굴되어 있습니다. 요쪽 북한하고 요령 쪽 요쪽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 요령식 동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형 동검 아시죠? 세형 동검이 조선식 동검, 고조선 동검이라고 지금도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왔다면 다행인데 광복 후에 어때요? 계속 유적에 대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비파형 동검이 어디까지 나오냐? 자, 여러분들 점 찍어놨죠? 제주도하고 일본 열도까지 나옵니다. 한반도 전체를 비파형 동검이 다 덮었습니다. 그 이에 나온 비파형 동검이 더욱더 날카롭게 바뀐 것이 세형 동검인데 그 세형 동검도 원래 지도를 보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사기를 치게 만들어놨냐, 세형 동검도 이쪽만 나오는 걸 그림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면 고고학적 발굴에서 보시면 세형 동검이 이쪽 지역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런 거 국민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도에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지고 고조선은 여기고,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은 요거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요 교과서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탁자식 고인돌이 밑에하고 있다고 그러죠. 어떤 교과서는 어떻게 되냐, 탁자식 고인돌은 강화도까지만 있고 남한은 없다.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만이 고조선이고 탁자식 고인돌이 없는 지역은 고조선이 아니다. 요렇게 지금까지 또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2020년 교과서는 어때요? 일부 교과서에는 보시면 이렇게 탁자식 고인돌이 이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을 그려놨죠. 하지만 어떤 교과서는 아직도 빼고 가르칩니다. 빼고 요 지역만이, 그런 게 뭐냐, 강화도 지역까지 고조선이고 나머지는 고조선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2020년 국사 교과서입니다. 또 다른 거 보시죠. 여기도 다 나오죠. 자,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다 그려놨죠. 여기는 탁자식 고인돌이 요까지만 나온다죠. 여러분들 여기 다 지었습니다. 나오는데도 표기 안 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금정을 금인정 교과서다, 제가 보면 다 개소리입니다. 왜? 금인정 심사하는 놈들부터가 비파형 동검이 뭔지 세형 동검인지 그걸 모르는 놈들이에요. 모르니까 이것이 잘못있으면 야, 지도 다시 그려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세계를 모르니까 어때요?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금인정 교과서로서 거짓말 교과서를. 그게 2020년 교과서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탁자식 고인도 요만큼 나오죠. 왜 밑에 다 지었습니까? 다 지었죠. 그리고 또 색깔도 달라요. 북한만이 또 고조선이라고 만들어놨죠. 여기도 보십시오. 북한만이 고조선이라고 다 그려놨습니다. 그죠? 밑에 여기는 어때요? 이거는 아예 탁자식 고인도 여기는 어떻습니까? 더 없애버렸죠. 요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고조선 지도도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도 교과서가 금정 교과서인데도 서로 통일이 안 됩니다. 다 개판입니다. 이걸 학생들한테 배우라고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 지도는 뭐냐면 바로 2012년 미 외교위원회에서 우리 국가에 뭘 요구를 했냐면 앞으로 동북공정이 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문제다. 남북한이 통일될 때 가장 큰 요소가 뭐냐, 위험 요소가 중국의 동북공정인데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자기들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국의 외교부하고 그리고 한국의 역사단체인 동북아 역사재단에게 질문해 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2012년에 그 답변서가 날아갑니다. 미국에. 날아가고 난 뒤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들켜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회가. 왜? 이 매국 지도예요.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이렇게 그린 지도입니다. 뭐냐? 여기 지도 보이죠? 빨간색만이 고조선이라고 보냈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 있죠? 보면요, 빨간색만이 고조선이고 여기는 뭐냐? 다 한사군이 북한을 다 점령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중국에서 주장하는 동북공정, 북한까지가 자기들 고유 영토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라는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서가, 국사 교과서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당군 부정하잖아요. 당군 부정하고 누가 다스렸다고 가르칩니까? 실제로는 중국인 이만이 다스린 이만조선이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뒤에 한사군이 들어와서 북한 지역을 점령했다. 그렇게 지금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데 그 내용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동북공정으로서.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 고대, 연대 전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교의 국사 선생님들, 국사 학생들 지금까지 한 명도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인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지금도 자기들이 그렇게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만조선을 가르치고 한사군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논리가 없고, 말 그대로 동북공정을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공정을 막을 수가 없고 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도 보시면 다 해놨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교과서는 뭐 아직까지도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정보 말씀드리겠지만도 최근에 모든 국어학적 발굴, 평양에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 정신 나간 새끼들 보면 뭘 해놨냐, 평양에 낙랑군에 뭔가 낙랑군이 있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개새끼들이에요. 보면. 왜? 잘 아셔야 될 게, 고고학적 역사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할 게 문헌과 고고학으로 증명합니다. 다른 게 아무리 중요한 게 있더라도 1차는 뭐죠? 그 역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문헌 자료하고 그리고 고고학 자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북한 평양에 낙랑인군이 있었다는 문헌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맞습니다. 중국의 모든 문헌에 낙랑군이 어디 있다고 가르치느냐, 요동 쪽에 있다고 나옵니다. 북경 쪽에. 거기에 있다고 다 중국의 모든 고대사 책은 다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랬느냐, 야, 문서는 문서지. 그럼 문서는 북경 쪽에 낙랑군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북한에서 한사군의 유물이 나왔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강복되고 난 뒤에 평양에 3,000개의 무덤을 다 까발렸습니다. 다 파가지고 유물을 드러냈습니다. 다 발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결론났느냐, 북한 평양에 낙랑군 고분이라고 말했던 모든 구본군은 고조선 사람이 다 누워 있었습니다. 고조선 사람, 고조선의 청동기가 다 나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 고적도 보았을 때 그 내용은 그것은 떼고 다른 유물을 다 실었습니다. 마치 중국의 한사군의 유물인 것처럼 다 그렇게 했는데, 북한에서 발굴해가 뚜껑 열어보니까 다 누구다? 평양에 누워있는 낙랑군 사람이라고 누워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조선계의 사람으로 다 밝혀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 남한의 사학계에 알려지면서 눈치 빠른 우리나라 국사 선생님들이 논문을 싹 틉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북한의 평양에 낙랑군,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한나라의 식민지 낙랑군이 있다고 주장한 놈들은 일본 학자였다. 이렇게 논문을, 갑자기 일본 학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러면서 뭐냐, 북한의 평양에 있던 고분군은 고조선계 사람으로 드러났다. 낙랑군은 맞지만도 식민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요즘 논문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어떻습니까? 평양에 낙랑군 한사군이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거짓말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 또 국사를 하는 학생들도 이런 정보를 모릅니다. 왜? 그런 정보를 얻을 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온라인에 뭐냐, 평양 낙랑군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설치고 다닙니다. 맞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20년 교과서에서 어떻습니까? 요거 나오죠. 여러분들 저 국사책 배울 때는 이게 지금 이거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낙랑군 유물 허리띠 국보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국보로 낙랑군의 유물인데 국보예요. 근데 최근에 요 국보가 뭐냐, 한나라의 유물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낙랑군 유물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낙랑군이라고 주장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물 전시회 때. 이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냐, 흉노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만드는 허리띠입니다. 이런 비슷한 허리띠가 그쪽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을 바꾸죠. 요거는 한나라 황제가 낙랑군 태수한테 준 선물이라고. 요리 말을 바꿉니다. 한나라 황제도 자기도 못 해본 명품 허리띠를 왜 태수한테 줘? 이런 말 같은 거, 거짓말을 그래 합니까?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이것이 바로 2012년 CRS 보고서 내용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맞다고 우리나라 교육부와 동북아 역사단에서 미국으로 보낸 서류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보여드리고요. 자, 거기 지도 자세히 보면 한사군이, 여러분들 이제 나오죠.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다 나오죠.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논리는 맞다. 왜? 이만조선이고 한사군이 북한 지역을 다 통치했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부터 누구 땅이다? 중국 땅이다. 원래부터.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그 동북공정을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다?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르친 논리입니다. 그걸 중국이 그대로 채택을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 명도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어떤 교수는, 이 양반은 교원대 교수면서 지금 서울대 교수로 갔습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 양반은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나는 고조선 1호 박사다. 고조선 1호 박사인데 뭐느냐? 당군을 부정하는 고조선 1호 박사입니다. 고조선은 없었다. 당군조선은 없었다. 있었다면 이만이 있었다. 이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가지고 역사를 열었다. 주장하는 양반이 이 양반이요. EBS까지 나와가지고 당군은 신하다. 이렇게 주장한 양반입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당군 부정합니다. 한국은 주체 역사가 없었고 중국은 니만부터 출발했다고 한국 사학계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나와가지고 EBS까지 나와가지고 당군 조선의 역사가 아니다. 노.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을 매듭지으면서 어떻게 발표했느냐? 고조선은 원래부터 중국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면서 고조선과 사만 전 영토는 중국사의 일부라고 2018년 중국 역사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고조선은 이번에 중국의 속국사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제5국 식민지 국가로서 이번에 중국 역사에 표기가 됐습니다. 자, 왜? 우리나라에서 당군을 부정해 주잖아요. 이 양반은 또 어디까지 주장하느냐?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연나라가 침략해서 후퇴했다. 여기까지 연나라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연나라가 나중에 들어가면 연나라 들어온 지는 이쪽이에요. 요만큼 들어옵니다. 유물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연나라, 이거는 고고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고학의 모든 유적은 요것들이 연나라가 쳐들어올 때 여기까지 오다가 어떻습니까? 못 넘어옵니다. 어무리산이 있는데 그 산을 못 넘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여기까지 연나라가 들어왔다고 주장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을 매듭지면서 지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연나라 장성이 어디까지 들어왔다? 한국의 평양까지 들어왔다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전 세계의 도배를 지금 다 해놨습니다. 이제 못 고칩니다. 저 지도가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 사학계에서 한 명도 나서가지고 저 지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학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국의 역사학계에 아무런 저항도 받지도 않고 있대요. 이 역사를 전 세계사의 지도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 연나라를 쳐보시면 전부 다 인터넷에 뜨는 지도는 이렇게 다 뜹니다. 제 말이 안 믿기시면 핸드폰으로 구글 검색해 가시고 연나라 장성 지도해 보시면 100%가 대부분 이렇게 다 뜹니다. 누가 만들어줬느냐? 중국의 문헌에 연나라가 우리나라 북한까지 왔다는 거 문헌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앞에 이 교수가 이런 양반들이 나서가지고 연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서 다 주장해 주잖아요. 중국 문헌에는 없는데 한국의 학자들이 주장해줘요. 있다고. 그래서 연나라 지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요만큼 들어왔습니다. 이병도 씨는 어디까지 주장했는지 아시죠? 자, 여기 여러분들 갈석산에 여러분들 지금이 현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셔야 될 게 갈석산에 있는 이 만리장성도 원래는 명나라 장성이고요. 원래 갈석산이 중국 갈석산이 여러 군데입니다. 요거는 지금 남아있는 갈석산이고 원래 원 갈석산은 또 여기 나옵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앞에. 그럼 만리장성도 지금 만리장성은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보는 이 만리장성을 전 세계의 만리장성으로 다 소개해버리는 바람에 그냥 만리장성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뭐다? 명나라 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진시황이 쌓은 성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만든 장성이에요. 하지만 만리장성으로 통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다? 여기까지 중국은 요까지 해야 돼. 요까지 만족해서 왜? 만리장성은 실제 요까지 안 오거든요. 안 오는데 요거라도 그래도 전 세계에 등용을 해가지고 여기가 만리장성이라고 해가지고 요까지 이제 줄을 쳐놨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특히 대일항쟁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본 학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가지고 뭐라느냐? 야, 만리장성이 여기가 아니라 원래 어디다? 요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해 줍니다. 한국의 평양까지 만리장성이 왔다 주장해 줍니다. 특히 누구요? 이병도 씨가 낭낭군구에서 수성현 지금의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해가지고 요까지를 끌어들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열해서 이번에 뭐냐? 동북공정을 끝내면서 고맙게 한국의 사학자들이 만리장성까지 주장해 주는 바람에 공식적으로 만리장성 지도를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전 세계에 도배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만리장성을 다 치면 이 지도가 공식 지도로서 전 세계, 우리나라 북한까지가 만리장성이 들어왔다고 다 표기돼가지고 전 세계 도배 다 끝났습니다. 자,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북한까지 왔다는 중국에 사서 우리나라 사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한국의 사학자들이 주장해줘가지고 만리장성을 북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동북공정으로 매듭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계에서 뭐죠? 여러분들 이만조선을 열이 배웠죠? 여러분들 이만조선. 지금도 중고등학생들이 이만조선이 여기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요거 덕분에 때요, 중국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이만조선이 북한 평양 쪽에 있었다고 주장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는 뭐다? 이만조선 한사군이 다 비어주의를 점령했기 때문에 원래 한반도의 북부는 누구의 땅이었다? 중국의 고대 영토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한국의 사학계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 원리 그대로를 가지고 어때요? 가르치는 것이 자기들이 만든 것이 동북공정인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만이 누군지 역사적 사료를 공부해 보시면 어떤 양반입니까? 뭐 성인입니까? 이만이? 이 양반 읽어보면 더러워서 욕을 합니다. 왜? 이만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조선의 마지막 이쪽 지역 있죠? 원래는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을 원래 차지하는 누구입니까? 부왕이 누굽니까? 기준이잖아요. 준왕. 우리가 말하는 준왕, 기준이라 말하는 준왕을 어떻습니까? 준왕이 이만이 쫓겨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어떻습니까? 나라가 바뀌니까 한 나라가 들어서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만이라는 작자가 여기서 도망을 오는데, 여기에 있는 고조선에 누가 받아줍니까? 마지막 왕인 준왕이 누구예요?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준왕이 빚을까지 내려주고 대접을 철저히 해주면서 야, 변방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만이 나중에 돼요, 변방 여기를 맡으면서 여기서 중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다 도망오는 사람들, 요 사람을 가지고 1년 뒤에 고조선의 여기 마지막 이쪽 지역의 왕인 준왕을 쫓아내고 정권을 차탈합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청주안씨 조상 기준을 쫓아내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기준을 쫓아내고 정권을 찬탈한 도둑놈 새끼입니다. 이 도둑놈 새끼를 우리나라의 이만조선이라고, 진짜 실제 조선이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르쳐요. 여러분들 믿기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도둑놈 새끼를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으로 앉혀놓으니까 뭐 좀 하면 자리만 차지하면 다 도둑놈 돼버려요. 우리나라는. 왜? 대한민국 건국한 역사의 첫 고조선을 어떻습니까? 실제로 건국한 주체가 도둑놈 이만으로 가르치는 나라인데, 그 이후로 후손들 다 도둑놈이지. 보면 자리지만 저는 날 해쳐먹고 말이지. 어? 여러분들 이걸 역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만이 여기서 피난 올 때 뭘 가져왔다? 아주 높은 철기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이쪽 지역을 발전시켜가지고 고조선이 실제했다고. 앞에 여러분들 고조선 부정하는 학자가 나와서 요거 가르치면 이 양반 가르쳐요. 이만이 실제로 우리나라 고조선이라고. 참 좋은 거 가르치죠. 도둑놈 새끼를 우리나라 고조선의 지도자로 가르치는 놈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면. 근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만조선이 당군은 신하였고 고조선은 실제 이만부터 출발했다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만조선을 지금 북한으로 해놨죠. 여러분들 사서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발 인터넷에 있는 그 주장하는 거 뭡니까? 보면 공부 안 하는 새끼들 그 글 써놓은 거 절대로 그냥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시민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하신다면 집에서 역사 원문을 직접 보시고 확인하세요. 해석이 똑바른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인터넷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석해놨네, 이거 맞네, 이러면 큰 코 다칩니다. 특히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이만조선이 지금 북한 평양에 있다고 가르치죠. 원래 원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한 번 몰라도 돼요. 한 번 몰라도 머리만 IQ 세 자릿수 안 되더라도 두 자릿수, 한 자릿수만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삼국지에 보시면 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뭐가 나옵니까? 자, 이만조선이 멸망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 뭐느냐? 해석이 나옵니다. 자, 위락에 말하기를 그때 누구냐면 고조선을 찬탈한 우거의 손자가 어떻습니까? 자, 누굽니까? 이 우거 나오죠? 이만의 손자 우거가 있을 때 한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한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누구냐? 여기 잘 보시죠. 자, 그때 재상이 누구냐? 재상이 역계상이라는 이름이 역계경이죠. 역계. 그때 우거를 받들었던 재상이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계경이 나오는데, 자,
역계기이 뭐라냐, 우구한테 계속 가르네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나라가 싸울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이만의 손자 우구가 재상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재상의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속된 말로 살아당해가지고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는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역계상이 한번 보시죠. 이천호와 더불어, 이천호면 그때 인구수 2천 곱하기 한 가족이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천호와 함께 동쪽에 진국으로 갔다 돼 있죠. 여러분들 원문 보시죠. 뭐가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만조선입니다. 이만조선의 동쪽에 뭐가 있다? 진국이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원문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앞에, 자,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중고등학생들 배우는 이만조선은 여기 있다 나옵니다. 여기 이만조선은 북한 지역에 있다고 나오는데 원래 역사 원문은 보시면, 자, 이만조선의 동쪽에 진국이 있다. 여러분들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눈치챌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만조선이 있었고, 여기 우거 때 역계상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식솔 들들이고 어디로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에 어느 나라가 있다? 진국이 있다고 기록 나오죠. 역사의 원문에. 여러분들 이만조선이 여기 있다면 동쪽은 여기에 진국이 있습니까? 뭡니까 이게? 바다죠. 다 죽습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들 이제 눈치챌 겁니다. 역사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이것들이 보면, 자, 우리나라 학계에 보이시죠? 지금도 여기에 보면 이만조선이 있다고 가르치죠. 보면요, 자, 아까 역사 원문으로 본다면 동쪽으로 갔다 했는데 동쪽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이만조선의 위치가 저기가 아니라는 거 눈치채겠죠? 지금 평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평양이면 다 죽어. 역계상이 어디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면 바다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어디로, 원래 위만한 조선의 위치는 어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동쪽으로 나오죠. 여동쪽으로. 이제 눈치채시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고,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책에 이렇게 나와요. 평양이, 이만조선 평양이 여기 있다. 그러면 진국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진국은 동쪽에 있다고 돼 있는데 진국을 밑에 그려놨어요. 왜? 동쪽은 바다잖아. 그 나라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진국을 위치를 남쪽으로 빼버려요. 동이 아니라 남쪽으로 빼고 어떻게 해설을 달아놨냐? 여기 보시죠. 한국민족 대백과 사진에 보시면 남쪽에 진국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쳐놨습니다. 원래 원문은 어디다? 동쪽이죠. 요게 역사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걸 알아야만 어때요? 한사군이니 뭐 위만조선이니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역사 원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저래놨으니까 맞는 말이지. 여러분들 오늘 보시죠. 아주 간단한 건데도 위만조선이 평양에 없었다는 증거 자료가 딱 바로 보이죠. 그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여기서 보신다면 이만조선은 원래 어디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 진국이 여기 있었다. 이것 때문이다. 그죠? 그런데 역사를 조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이만조선을 넣고 진국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요걸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르칩니다. 얼마만큼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인성 교수 같은 경우는, 영남의 정인성 교수는 뭐냐면, 지금의 평양선은 뭐냐? 이만조선의 왕금성이 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다 발표했는데도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가르치는 고고학, 거기에 있는 교수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평양에 이만조선은 없었다 주장했는데도 어때요? 끝까지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만조선을 평양에 표기해 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면 거짓말이라면 빨리 고쳐야 되겠죠? 절대로 안 고칩니다. 자, 여기 보시죠. 2020년 교과서에 또 뭐 등장하느냐? 낙랑군이 전부 다 어디 있다고? 자, 옛날에는 우리 때는 한사군 위치까지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은 한사군 위치까지를 다 표기했다는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교과서에 뭐 나오냐? 낙랑군만 살짝 어떻습니까? 터치만 하고 넘어가죠, 교과서가. 왜 이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북한의 평양에 낙랑군이 다 흔들렸습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에 낙랑군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한사군 전체를 표기를 못하고 낙랑군만 살짝 표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2020년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볼까요? 위키 백과사전에 가보시면 아예 여기는 어땠습니까? 아예 한사군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자, 한사군이 없다고 다 밝혀지는데도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가지고 위키 백과사전 이런 거 말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인터넷에 최근에 말하는 백과사전은 전문가들이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꾸 고치게끔 만든 그러면서 백과사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뭐다, 우리나라 역사학계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이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버렸냐, 이런 한사군이라든지 당군을 관련된 위키 백과사전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듣고 위키 백과사전을 봤는데 위키 백과사전이 잘못됐네, 당군을 신화했네, 원래부터 없었다 했는데 여러분들 가서 곤칩니다. 네, 오늘 좋은 거 들었다고 딱 당군 조선에 실제했다 딱 고치면 약 10분 내지 15분 만에 그 글이 지워지고 앞에 글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24시간. 당군을 인정한다든지 환단고기를 인정하는 글이라든지 한사군이 평양에 없었다는 걸, 그런 글을 올리면 돼요. 약 15분에 싹 다 5분 내지 10분 만에 싹 지워지고 다시 그 글이 올라옵니다.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24시간 그것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 그러면서 그 자기들 주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편안하게 다 끝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이렇게 24시간을 지키고 있으면서 한사군이 여기 없다고 주장해버리면 있다고 바로 글을 만들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중국에서 스파이를 첩도 안 시키도 한국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사군이 여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런 유물을 쭉 들여다니면서, 자, 백과사전에 뭐냐면 새로운 중원계 문화의 유협에 쭉 이야기하면서 뭐가 나오느냐, 전형적인 중원계 청동 유물이 일괄적으로 북한 평양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요리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청동기 공부한 적 있습니까? 고조선의 청동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공부 못 하는, 비파행 동공 알면 다행이에요. 단유쇠문기가 알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게 앞에 볼까요? 앞에 이거 청동기 유물, 밑에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전형적인 중원계 청동 유물이라 했죠. 이거는 중원계, 이거는 마차의 부속인데 중국 쪽에 중원계 유물이라고 익히 백과사전에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거 믿으면 다 믿죠, 보면.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국민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청동기는 잘 아셔야 될 거는 고조선의 세영동금입니다. 고조선의 청동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100% 고조선 유물입니다. 그런데 밑에 설명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중원계 청동 유물이라고 개소를 해놨습니다. 어떤 새끼가 이거 달았습니까? 이게 고조선의 청동기 세영동금인데 무슨 중원계야? 이거는 고조선이 어떻습니까? 마차에만 나오는 유물입니다. 그런데 중원계 마차래.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놈들이 인터넷에 자료를 틀고 어떻습니까? 오늘도 자기들 학설을 주장합니다. 자, 일본 학자가 뭐라 나왔습니까? 옛날 역사 스페셜을 나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 자, 중원계 이 유물은 뭐다? 마차 유물은 일본 학자의 주장이 뭡니까? 이것은 오직 뭐다? 오직 고조선 사람들만이 쓰는 청동기라고 나오잖아요. 마차 유물이라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발표했고. 그런데 속입니다. 국민들이 모르니까, 역사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정보를 잘 돌려가지고 저거는 중국의 유물이라고 이렇게 돌려놓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낭낭군이 여기 있다고, 지금도 인터넷에 이 방송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낭낭군이 여기 있고 대방군이 여기 있다고 끝까지 주장하죠. 자기들도, 이 사람들도 뭐냐, 한겨레 21 신문에다가 뭐라 했냐면, 저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유사사기라 합니다. 유사사가는 놈들이 역사 공부를, 사료를 몰이해가지고 사료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여기에 낭낭군 대방군이 없다고 주장한다. 낭낭군 대방군이 이쪽에 있다고, 요동이나 요서쪽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한겨레 21에 그 사람들이 쓴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사료를 몰이해가지고 여기에 낭낭군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저 같은 사람을 유사사기라고, 사이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사이비로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의 원문을 볼까요? 흠중 옛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옛날에 고금의 지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고전서 내용, 후한서의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 보시면 여러 책자가 등장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자, 일본으로 가는 길인데 보면요, 자, 뭐냐, 낭낭과 대방으로부터 일본의 여왕이 살고 있는 거리를 이야기할 때, 약 대방으로부터 약 1만 2천 리에 일본의 외의 왕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래가지고 쭉 기록이 나옵니다. 모든 사서에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외의 여왕을 만나러 가는데 조선국을 거쳐가 들어가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바다를 건너서 나중에 보면 약 1만 2천 리를 가면 뭐가 나온다? 외의 왕이 나오는 곳이 나온다. 이게 이 문헌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 돼요. 자, 여기도 뭐다? 낭낭이라는 것은 낭낭군으로부터 약 1만 2천 리 떨어진 데가 뭐가 있다?
일본의 왕이 살고 있다. 이런 문헌이 계속 나옵니다.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자치통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해국 지도까지 나오는데, 자, 자치통감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저 사람들의 불리한 자료 절대로 안 들이댑니다. 뭘 보여드리냐? 자, 왜가 뭐냐? 대방으로부터 뭐죠? 12,000리에 존재를 하는데, 자, 12,000리에 존재하는데, 그 12,000리는 어디서부터 12,000리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12,000리가 써놨습니까? 글자 보이죠? 뭐이죠? 요동으로부터 12,000리죠. 그러면 낙랑과 대방이 어디 있었다는 뜻입니까? 요동에 있었다는 뜻이죠. 이런 불리한 자료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그러면서 아까처럼 어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사료를 몰이해가지고 낙랑군이 평양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개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누가 사료를 몰이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나오죠. 자, 해국지도에 보시면 뭐가, 도지에 보시면, 자, 낙랑군과 더불어, 급이라는 것은 한자로 번역할 때 밑와라고 번역합니다. 자, 낙랑군과 대방군으로부터 약 12,000리다. 근데 여기 자치통감의 문헌을 비교한다면 뭐다? 그 낙랑군과 대방군으로부터 12,000리에 왜가 있는데, 그 낙랑과 대방이 어디 있었다? 요동에 있었다 이거예요. 자, 머리 두 자리, IQ 한 자리다만 하더라도 사료 기본적인 거 가지고 낙랑군과 대방이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를 다 아는데 왜 국민들을 속입니까? 그러면서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유물이 나왔다고? 이제 거짓말 탄로나니까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라고 국민들을 가지고 놉니다. 지금 국민들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동북공정을 당한 겁니다, 이번에. 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전에서 47억 지도 아까 나왔죠? 47억을 가지고 동북아 지도를 그리는데, 이게 노란 게 뭐냐면 바로 조조의 후손이 세운 위나라입니다. 자, 조조의 후손이 세운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영토를 만들었다고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전에서 지도를 그렸습니다. 요게 들켜가지고 폐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경기도죠? 여러분들, 위나라 후손들입니까, 여러분들? 삼국지 몇 번 읽어봤습니까? 여기까지 위나라 조조 후손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 식민지 삼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47억, 우리가 낸 세금 47억을 가지고 경기도까지가 위나라의 식민지였다고 그랬습니다. 요거요, 그대로 동북공정 그대로 딱 나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 여기 보시죠.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북한 평양에 한사군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끝내면서 봐라, 한국에서 북한의 평양에 한사군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뭐냐, 중국 공식 지도집에 뭐다, 북한 지역은 원래부터 중국의 영토면서 약 420년간 식민지였다고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다 배포됐고요. 자, 방금 보셨죠? 우리나라 역사단체에서 47억 지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경기도가 위나라의 식민지라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자, 중국에서 그대로 실어가지고 뭐다? 자, 위나라의 영토가 어디까지다? 경기도, 우리나라의 한반도 전체 북부 지역 대부분을 위나라가 식민지를 삼았다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누가요? 진나라가 들어서가지고, 진시황이 진이 아닙니다. 요 진이 들어서가지고 다시 북한 지역을 식민지를 삼습니다. 이게 중국의 공식적인 전 세계에 배포한 역사 지도집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고대사에 북한 지역이 우리가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차지한 적은 없어요. 오직 누가?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한사군 420년간 위나라, 진나라 다 차지했기 때문에 한국사의 북한 지역은 뭐다? 중국 사람들이 다스린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북공정에서 북한 지역을 자기들 고유 영토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해되시겠죠?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자,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 역사 원문 공부해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역사 공부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 자, 대문신앙 때 낙랑이 멸망당했다가 나옵니다, 역사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상옥유사라든지 사기 꼭 궁금한 점은 어때? 여러분들 원문 다 보십시오. 보시면 얼마만큼 거짓말 쳐놨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원래 낙랑은 대문신앙 때 망했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고구려의 무열이 낙랑을 습격해 멸망시켰다. 언제? 자, 유리금 14년에 해가지고 AD 37년이나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뒤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학계에서 주장하는 거 이겁니다. 그때 낙랑이 망한 것이 아니라 언제? 미친왕 때 낙랑이 망했다. 요래 써놨죠? 국사교과서 100% 다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만 역사 원문 읽어보십시오.
C 311년에 갈 8월에 장수를 보내 요동 서안편을 자, 요동을 공격했는데 왜 한반도의 평양에 낭낭이 나와? 앞뒤 문구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 느낌을 딱 잡자마자 이 새끼들 장난쳤구나 하는 걸 딱 느낍니다. 아, 국민을 가지고 장난쳤구나. 왜? 아니, 가을에 장수를 보내서 요동 쪽을 서안편을 공격하는데 그 다음에 13년에 겨울 10월에 낭낭군을 침략하여 남녀 2,000명을 사로잡았다. 그러면 이 무대의 연장성은 어디입니까? 요동 쪽이 되겠죠. 근데 왜 평양이라 주장해? 우리 국민들을 뭐 IQ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인간들이, 국사학자라는 인간들이. 무대가 요동인데 왜 우리나라 평양으로 그래드려? 그리고 뭡니까? 남녀 2,000명을 사로잡았다. 요게 끝난 거예요. 여기서 기록 없어요. 그런데 무슨 미친왕 때 낭낭군을 멸망시켜서 낭낭군 313년에 311년에 멸망했다는 기록요 여기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서에.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낭낭군 주장하면 전부 다 미친왕 311년에 뭐냐 낭낭군을 멸망시켰다고 나옵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역사 원문 보셨죠? 멸망 기록 없습니다. 요동에 낭낭군을 쳤다는 것이지 무슨 평양에 낭낭군을 멸망시켰어. 이걸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역사 원문을 공부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다? 다 속는다.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몫이다. 다 100% 사기입니다. 다 당합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조작해놨는지 여러분들 오늘 눈으로 확인 다 했잖아요. 보면요 이렇게 조작하고. 자, 그런 덕분에 중국은 만리장성을 요번에 어디까지? 여기 있던 만리장성을 요만큼 늘리고 요만큼 늘려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만리장성 안으로 잡아넣고 여러분들 아예 기대까지 이제 꽂았습니다. 북한 지역은 고유한 중국의 역사 영역으로 이제 다 주장합니다. 다 주장하고 그 다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뭘 여러분들 뭘 주장하겠습니까? 자, 동이족까지 뭐냐 한국 사학계에서 여러분들은 학교에 때 고조선 공부하다 보면 고조선하고 동유족하고 연결되어 있죠. 산동선까지 고조선 영역이라 다 배우셨을 겁니다.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동유족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동유족이 아니라고 다 적었습니다. 동유족은 아니기 때문에 뭐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서 한국 스스로가 동유족이 아니라고 주장해줘가지고 중국에서 뭐냐 동유족 치우천왕 아시죠? 붉은 악마 치우천왕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요번에 중화문으로 다 끌어들여 박물관까지 짓고 이 문화가 원래 중국의 화족의 문화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유족도 다 뺏기고 여러분들 태극기 오늘 그리죠? 태극기 그린 태호복기시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때 찾는 붉은 악마 치우천왕 전부 다 동유족인데 요번에 중국 사람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누가 부정해 줬느냐?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우리 민족은 동유족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역사 영역에서 다 적했습니다. 이래서 동유족도 다 넘어갔습니다. 중국으로 다 뺏긴 상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기들 조상이라고 보시는 사람 있죠? 황제는 진주광씨 시조, 염제신동씨, 붉은 악마 치우천왕 전부 다 자기들 조상으로 가져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모두 이제 참배를 다 합니다. 한국은 뭐다? 치우천왕만 하더라도 뭐냐면 붉은 악마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냐 저거는 유사사 하는 놈들이 치우천왕이라고 이야기한다. 붉은 악마란다. 그게 우리나라 학자들인데 중국은 덕분에 어떻습니까? 치우천왕을 아무 부작용 없이 자기들 조상으로 이번에 다 가져갔습니다. 진주광씨 시조 염제신동씨 원래 중국의 한족 아닙니다. 전부 다 동유족입니다. 다 중국 사람으로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뭐냐 일사양용을 외칩니다. 야, 우리는 우리대로 역사 가르칠 게 너희들은 너희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가르쳐라. 절대로 우리 역사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중국이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사학계에서 아무도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손흥민도 중국 사람으로 넘어갔죠. 한복 중국, 김치 중국. 최근에 넘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한복이라든지 김치, 추석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넘어간 지는 10년 넘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원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돌고 나서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역사 공부하면서 야 이제 우리 거 좀 찾자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한복이 중국 거다 하니까 열불 나가지고 싸우고 그러죠. 10년 전에 넘어갔습니다. 10년 전에. 그때 좀 일어나지. 정신 좀 차린 게는 어때요? 차리가 보니까 벌써 중국이 다 가져갔어. 자기들 역사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다 돌려버렸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인 모든 역사 영역은 2020년에 뭐냐 자기들 역사를 다시 씁니다. 중국이 24 정사체제를 쓰면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책이죠. 나오는데 뭐라느냐.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의 백제의 발해 부여를 중국의 방국 속국사 식민지사로 다 편입을 끝냈습니다.
발해 고구려 가정한 게 아니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까지 중국의 방국 속국사로서 다 편입을 끝내고 지도까지 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배포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학계에 지금도 한 명도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국사학도도 없고 교수도 한 명도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왜? 자기들이 원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자기들이 가르친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외국 해외 지도 가보시면 상고사 지도 보시면 전부 다 북한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땅으로 다 그려놨죠. 다 중국 땅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모든 지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났습니다. 왜? 이걸 막으려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학교 가서 상고사를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수정하겠습니까? 수정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고대사 영역이 전부 다 중국의 영역으로 다 넘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한에서 아까 나오죠. 우리 남쪽에서 벌어지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30분 남았는데요. 자, 북쪽은 이제 중국 땅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고, 자, 남한 쪽에서는 뭡니까? 가야가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가야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떼야 됩니다. 왜? 늦으면 늦을수록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 국가에서 1조 4천억, 1조 2천 내지 1조 4천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가야사를 지금 복원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복원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작품이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9년에 가야 본성 전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이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루왕 가짜, 허황우 가짜, 파사사딱 가짜, 김수루왕 왕릉 다 가짜. 진짜는 뭐다?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가 맞다. 한국의 가야사는 건국사는 다 김수루왕은 신하고 다 거짓말이라고 끝났습니다. 요게 김해 김씨, 김해 없이 종친에 알려지고 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요거 빌려갈 때 파사사다 빌려갈 때 어떻습니까? 절까지 하고 빌려갔어요. 요거 전시학기라고. 근데 가져가가지고 어때요? 이거 어떻습니까? 신하로 사이비로 싹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해 김씨, 김해 없이 다 가짜로 유사성씨로 싹 다 몰렸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좀 김해 김씨, 김해 없이 좀 울분을 찾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뿌리도 필요 없는지 아예 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별로 반응도 별로 없고요. 여기 보시면 그때 국립중앙박물관에 표기한 연표입니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 국민들은 가야사 모르잖아요. 일본석 읽어본 적 없죠? 잘 아셔야 될 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연표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나라 가야사 연표가 아니라 일본 서기의 연표입니다. 일본 서기의 임나 일본부의 연표입니다. 요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대로 들여댔습니다. 가라국 임나사연 백제의 상실, 가라국 백제로부터 기문지역을 반환 요걸, 이거 우리나라 가야사 없는 겁니다. 이걸 가야사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김수로왕은 이제 가짜고 허황우 다 가짜로 몰아버리고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발칵 뒤집혔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야 칠국이라 비사벌 난가라 탁국 연나 다라 탁순 가라.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가야 지명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야 지명 아니에요. 일본 열도 대마도라든지 큐슈에 있었던 옛날의 지명이에요. 그걸 가야 칠국이라 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번에 가야사에 다 끌어넣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가야사 복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돼요. 남원을 기문이고 하동을 대사라고 해놨죠. 보면요, 합천을 달아라 해놨습니다. 요번에 유네스코에 고분군 7개를 등재를 하는데 대부분 5개 고분군은 뭐냐? 원래 가야 지명으로 딱 지명 등재를 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요번에 남원이 고분군을 등재할 때 요번에 이름을 해설을 뭐냐? 남원의 가야 고분군은 김은국이라고 해설해가지고 등재하고 합천은 다라국이라고 해설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 임나 일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남원이 김은이고 바로 합천이 다라라고 여기 싹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죠? 일본에서의 임나는 임나 일본부를 뜻합니다. 임나 일본부 다 뜻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임나 일본부를 가르치는 그 지도를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대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뭐다? 남원과 합천에서 이번에 자기들 가야 고분군을 등재할 때 우리나라 가야 지명이 아니라 일본 서기의 임나 지명을 가지고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최근에 남은 시민들한테 들통나가지고 8월 2일 날 남은 시민단체가 전부 다 걸기해가지고 그 등재를 저지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는 외놈의 후손이 아니다. 남은이 김은국이 되는 순간에 남은은 영원히 뭐다? 외놈의 후손으로, 조상들은 다 외놈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거짓말 치죠. 아니다. 그 김은이라는 것은 중국과 일본과 뭐다? 우리나라 문헌에 있다고.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 다 조작했습니다. 글자까지 다 조작해가지고 거짓말 쳤습니다. 자, 이것까지 이런 쇼를 하는데 잘 아셔야 될 거야.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나온 57호 순장자의 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성동 고분이 요리되어 있고요. 여기 나온 거 대성동 고분하고 김해 예안리 고분의 인골이 나왔습니다. 이 양반들 DNA 검사 이루어졌습니다. 전부 다 뭘로 이루어졌느냐? 전부 다 인도 사람 타밀인으로 다 나왔습니다. 타밀인으로. 자, 타밀인으로 벌써 옛날에 서울대 교수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가지고 요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라고 다 밝혀놨는데 2019년에 아까 무슨 짓을 했죠? 그때 인도에서 우리로 한반도까지 올 수 없다. 파사사토도 몰 수 없다. 다 가짜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뭡니까? 유전자도 다 가짜입니까? 인도 사람 아니라 이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자, 인도 사람들이 누워있는 것을 다 유전자로 다 증명까지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아, 저런 일은 없었다. 여러분들 김병모 선생님이 직접 추적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허황우가 어디에서 인도에서 이동해가지고 사천성 보주에서 탄생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배경을 이 양반이 다 연구해가 다 발표했습니다. 사천까지 가가지고 여기 가보니까 뭐다? 이를 허황우를 보주태후라 부릅니다. 보주가 여기 나오죠. 보주태후로 나오죠. 그 보주는 바로 사천성 아낙킨의 지명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뭐 여기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뭐가 나오느냐? 비석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나중에 비석이 나오는데 저기에 보면 뭐예요? 저기에서 허황우가 태어났다는 기록이 거기에 나옵니다. 비석에 써 있습니다. 인도에서 와가지고 사천성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때요? 한반도 가야까지 들어옵니다. 이런 역사가 다 증명이 됐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안 알립니다. 그리고 인도 가보시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보시면 기가 찬 게 뭐냐? 자, 쌀이라든지 풀을 전부 다 우리나라 언어 같습니다. 인도 언어 아시죠, 여러분들? 메뚜기를 인도어로 뭐다? 인도 사람들 언어 뭐죠? 메뚜기 인도어로. 타밀어 뭡니까 언어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도 일본 인도 언어는 메뚜기예요. 너무 배꼽 잡죠, 보면 들어가 보면. 그래서 결국 이 문화적 공존성이라는 연결성을 다 증명해 주는데도 고인돌까지 다 했습니다. 고인돌이 있고 자기들 조상이라고 제사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죠. 그래 연결이 다 있는데 요걸 요번에 가야 사는 사람들이 이걸 다 끊고 뭐다? 가야를 세운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다. 왜다? 이렇게 요번에 조작을 했습니다. 가야는 임나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가야사학계에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돼요. 합천을 달아 남원을 김운으로 이번에 등재할 거라고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에 전부 다 돼요. 김은국이라 써놨죠. 자, 김은국이다 다 나오죠. 이거는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임나의 지명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정신이 없더라도 정신 썩어 빠지더라도 어떻게 우리 국민들 앞에 뭡니까? 일본 서기 지명을 임나 지명을 들이대면서 저게 가야라고 주장합니까? 도대체 간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 일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득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김은국이라 다 써놨죠. 문화재청에도 이번에 보니까 문화재청도 여기에 가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국민운동 펼쳐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까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법정에 써야 됩니다. 이런 인간들은 왜? 가해사를 팔아먹는 인간들입니다. 자, 이게 쭉 나오죠. 다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엔스코 등재까지 밀고 나가는데, 자, 현실 보시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임나일본부는 옛날에 한일 공동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임나일본부를 폐기했다고. 가야 가르치는 교수도 강단에 서가지고 학생들한테 국민들한테 TV에 나가지고 뭐냐, 아, 임나일본부는 과거 10년 전에 일본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폐기를 시켰습니다. 요걸 지금도 떠들어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본 교과서입니다. 2020년 교과서에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가야는 뭐라 써놨습니까? 임나입니다. 일본에서의 임나는 임나일본부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하는 말은, 한국의 가야사들은 우리 임나는 그 임나가 임나일본부가 아니라 가야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개소리예요. 왜? 일본이 임나를 임나일본부로 가르치는데 우리가 주장하면 뭐합니까?
이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가야 하는 임나라 해가지고 임나 일본부가 있다고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다 써놨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실제 볼까요? 자, 중학교 교과서에 보시면 자, 5종류의 8종류 중에 5종류가 임나 일본부로 써놨다 나오죠. 자, 2020년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때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전 8종 전부 다 뭐냐, 대동서에게 임나 일본부를 인정하면서 왜가 한반도로 출정했다는 기록을 다 해놨다. 일본에서 직접 교과서를 분석한 사람이 보낸 자료입니다. 2020년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서에 임나 일본부는 다 살아있습니다. 정사입니다. 한번 구절을 볼까요? 여기 나오죠. 왜 이 군세가 바다를 건너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으므로, 이게 지금 2019년에 일본 교과서입니다. 어떤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임나 일본부가 폐기했다고 하면 입을 찢어버려야 돼. 그 새끼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일본에서 중고등학교에 다 정사를 표기하고 있잖아요. 임나 일본부를 언제 10년 전에 폐기해서 어디 감히 말이지 국민들 앞에 나가지고 개소리하고 자빠졌고 말이지. 그게 진짜라고. 아, 그래서 우리는 임나 일본부 남은의 헌것은 임나 일본부가 아니라고. 이런 개소리. 일본에서 다 쓰고 있는데 뭐냐. 그래서 남원하고 이번에 합천에서 김운하고 다라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주면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는지 알겠죠? 전 세계에 일본의 임나 일본부가 맞다는 것을 전 세계에 다 공인을 받는 겁니다. 이 일이 이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민들이 정신을 차리가 들고 일어나는데 그 반대파들이 또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은 끝까지 우리는 남원은 김은국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남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생이 외놈들인지. 자, 여러분들 오늘 정보, 일본의 정보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일본의 자료 볼까요? 남원을 김원으로 써놨죠. 합천을 다나라 써놨죠. 요걸 유네스코에 이번에 등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김수로 왕, 김유신 장군, 성춘향 전부 다 조상이 누구다? 외놈입니다. 다 김수로 왕도 외놈이었고, 누구예요? 김유신 장군도 조상이 외놈이었고, 성춘향 조상도 다 외놈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지금 역사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이게 원래 일본 사람의 초기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에요. 타밀인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외놈입니까,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이. 유신자 검사까지 다 해가지고 김수로 왕 때, 후왕 왕 때 인도 사람 들어갔다고 다 증명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임나였다. 일본 세계 임나였다. 이 일본 사람들 그러면 어때? 외놈이란 뜻이잖아, 옛날 고대에. 이런 SF 소설을 왜 씁니까, 우리나라 가에 사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배경이 뭐냐? 오늘 마지막 정리드리면 요겁니다. 요 정보 꼭 아셔야 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 펜스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사를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 역사 왜곡했다죠. 그 100%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벌써 교과서를 일본에서 다 만들어 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 당군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가야를 임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언제 시기를 놓치냐? 1919년 3.1 만세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보고 어때요? 갑자기 1920년 교육법을 발동해가지고 조선의 어린이들부터 심상수학 국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부터 3.1 만세 운동을 일본이 보고 나서 어때요? 충격받아가지고 바로 어때요? 이 조선 종자들을 바꾸려면 방법이 없다. 역사교육 지금 들어가자 해가지고 바로 1920년부터 이 책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여러분들 머리 틀라고 처음 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요 책 다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지금까지 다 숨겼습니다. 왜? 요거 알려지면 국민들이 다 때리치깁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왜? 우리나라 역사가 뭐 식민사학을 벗어났다고요. 다 거짓말 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책요 1920년 이 역사책과 똑같습니다. 연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 뼈대를 어때요? 100년을 가르쳐서 요 뼈대를 가지고 내용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책 탈탈 털어간 거 나오죠. 기자가 직접 썼습니다. 한국에 그때 조선에 가보니까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되고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언급했다.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탈탈 털어서 우리 상고사 책을 다 가져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교과서를 1920년부터 교육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쭉 1900 몇 년까지요, 해방되는 때까지 가르칩니다. 이 교육이 2020년 100년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요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은 뭐냐? 아까
100년 전에 가르친 거. 한국의 역사의 시작점은 북한은 북쪽은 뭐다?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했고 남한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했음을 가르쳐라. 요게 그 책 내용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리고 뭐다? 당군은 절대로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 책의 교육 지침입니다. 1920년. 그래서 그때 당군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당군은 조선시대 때부터 원래부터 당군은 신화했다고.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조선시대 책 200권을 다 분석했습니다. 유학자들이 쓴 책을 다 남아있는 책 200권을 걷어가지고 당군 조선에 대한 기록을 싹 뽑았는데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당군 조선 다 사실로 명기하고 당군이 아들을 누구를 낳았고 뭘 했고 기록이 다 나옵니다. 환당옥이 거짓말을 하고요. 1970년대 80년 만들었다요. 다 개소리입니다. 조선시대 자료만 보더라도 환당옥이 관련된 내용이 조선시대 책에 다 나옵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니까 돼요. 저쪽에서 주장하는 거 한다오기가 뭐 1970년 80년대 만들었다 그런 개소리 남 믿고 자꾸 있고 말이지. 조선시대 자료 이런 거 보시면 돼. 황국이 아방과 남한이 한당옥이 없더라도 다른 사세에 다 있어요. 전부 다. 왜 정보를 모르는데 그런 걸 동의를 합니까? 이런 거 알면 여러분들 눈 뒤집힙니다. 이 새끼들 이렇게 완전히 가지고 놀았구나 국민을. 한당옥이 책 안 나오더라도 돼요. 조선시대 사서 각각의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한당옥의 내용이 다 붙어 있습니다. 당군이 몇 분요? 조선시대 책 뒤집으면 여러 책에서 당군이 47분으로 등장합니다. 언제부터 당군이 신하로 바뀌었습니까? 1920년부터 바뀐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와가지고 당군은 신하다. 당군은 절대로 역사에 인정 안 한다. 요때부터 당군 신하 나오면서 당군이 제거됐지. 그 전에 보면 당군 47분 이름이 나와. 조선 총독부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멸망되는 걸 보고 어땠습니까? 다음에 강의 드릴게요. 그분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고향에 와가지고 책을 씁니다. 책 이름이 조선세가보야. 조선세가보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조선사 편수에 참여한 학자인데도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고향에 와서 책을 다시 쓰는데 뭐가 나오냐? 당군 47분의 업적이 다 나옵니다. 그 책에. 그런데 뭐 환당옥의 위서가 뭐 뒤에 만들어졌다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정보를 모르니까 그 양반들 주장에 넘어가 버려요. 너무 쉬워요. 이런 거 알면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역사가 살아있었구나 우리나라 역사가. 근데 모르니까 정보를 모르니까 돼. 환당옥 위서론을 지금도 여러분들 환당옥의 논문이 100여 편이 발표됐습니다. 그중에 90% 이상이 환당옥의 진서라고 밝혀졌습니다. 10%가 뭡니까? 10%가 위서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름 말씀드릴게요. 누구냐? 소설가 이문영이, 그 다음에 연세대 하일식 교수, 그 다음에 그 따르는 가톨릭대계 기경양, 그 다음에 뭡니까? 위가야라는 이 몇 명이 다 뭐냐? 한당옥 위서라고 인터넷에서 소문내고 책 낸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요, 그냥 거기 동조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학술적 논거 없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이 환당옥은 진짜 최고의 역사서다. 논문이 다 증명해놨는데 갑자기 뭐냐? 유사사 환당옥이 환빠라고 이런 용어 만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다 장난쳤습니다. 가지고 놀았어요. 그 자료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미래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 중국 땅, 이제 남한은 임다일보, 독도가 일본 땅으로 넘어간 것은 여러분들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형태로 되어 있죠. 일본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독도는 2년 전부터입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어린이들부터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교과서에 가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여영도 전라도 경상도가 자기들이 식민지 삼았다는 임나일본부였다는 것을 지금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독도는 원래부터 자기들 땅이었고 무단점유는 한국이 하고 있고 원래 전라도 경상도도 누구 땅이었다? 자기들 땅이라고 다 인식해버립니다. 이런 상에서 임나일본부가 폐기됐다는 거짓말을 우리 국민들한테 치고 있으면서 가야가 임나라고 또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학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1조 4천억 돈을 따먹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우리 국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역사관입니다. 이거 처음 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위서라고 주장한다면 그 새끼들은 다 목 잘라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뭐예요? 나라 이름이. 교육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요거 가르치면 문제되기 때문에 요거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좌우가 안 나눠져요.
안 싸워. 싸우게 만들려면 이거 가르치면 안 돼. 대한민국 이신정부의 국호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신정부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밑에 서류가 대한민국 원년으로 나가고 요리 나갑니다. 이거 안 가르치죠, 절대로. 요거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론이 분열 안 됩니다. 안 가르치니까 돼요. 국론이 분열돼요. 국가가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 싸우잖아요. 건국을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들 가서 서류를 보면 다 게임 끝난 겁니다. 임시 이승만 대통령도 인정했고 김구 선생도 인정했고 다 인정한 서류가 임시정부에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다 나와요.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그분들이 우리나라 역사관을 어떻게 정의해놨냐?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군 부여를 거쳐가지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까지 뭡니까? 한민족에서 주권은 기성되었고 전국가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1942년 3.1절 선언문에 선언해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통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에 이만조선이 어디 있고 한사군이 어디 있고 가야가 임나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임시정부의 저분들이 우리 역사관을 이렇게 정립해놨으면 광복된 이후에 누구의 역사관을 가르쳐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의 역사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역사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것은 유사사학이다 지금. 그러면서 뭐다? 아까 이야기했던 1920년 조선 총독부 그 책을 지금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배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관만 우리가 내려왔다면 아마 동북공정도 없었을 것이고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인간들도 한 명도 안 나왔을 겁니다. 왜? 이게 나오잖아요. 국가의 주권은 우리의 한민족에서 기술됐고 전국가 인격을 보존하였다. 언제 뺏긴 적 없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다 우리 선조들이 정립해놨고 안창호 선생까지 나서가지고 독립운동하면서 우리 역사의 중심은 당군이 있다. 당군.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 흥사단 계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안창호 선생이 어떤 정신으로 흥사단 운영했는지 안 가르치죠. 흥사단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내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고. 안창호 선생이 뭐냐 잡지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역사를 다 안창호 선생이 자기가 운영한 잡지사에 그게 다 발표되게끔 만듭니다. 환당옥이 관련된 내용요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잡지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언제? 1920년 자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안창호 선생은 당군에 대해서 대황줄 해가지고 사절까지 노래까지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흥사단 계시는 분들 이런 역사 있는 줄도 모릅니다. 안창호 선생이 그냥 흥사단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 했다 가르칩니다. 그분의 역사 정신을 안 가르쳐요. 역사 정신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사랑은 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사랑은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가 지금 회원들이 약 6천 명 정도입니다.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뭉쳐가지고 역사 강복. 이제는 시민들이 정신 좀 차려가지고 이제 역사를 지금 동북공정까지 당하고 일본까지 역사 침탈 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 역사학자들한테 이제 맡겨놓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일어나자. 국민들이 역사 공부를 하자. 이래가지고 만든 단체가 대한사랑이에요. 그분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행사를 여러분들 벌쳤습니다. 약 5천 명 행사를 오늘 경기장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약 5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약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들, 석박사들, 일반 학자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우리 상고사를 바로잡는 어떻습니까? 김구에 관해서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역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신민사학자들도 이런 행사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단체, 우리 국민들이 뭉쳐가지고 이번에 이 행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야, 전라도, 경상도가 전부 다 지금 임나로 바뀌는 걸 보고 대한상에서 비상을 걸어가지고 그들은 임나일본부를 부활국권을 가지고 이 자담회까지 열어가지고 이 방송이 남은 시민들이 알려져가지고 남은 시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지금 반대운동에 다 들어섰습니다. 다. 이런 일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가 만든 단체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희귀한 국회의원 희귀한 12명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내용도 대한사랑에서 뭉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신 개미회원들 많은 2만 원 내신 회비 가지고 전면 광고, 규탄 광고를 때려가지고 저것을 저지했습니다. 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힘입니다. 대한사랑은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교과서 만드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석박사 인재를 길러내가지고 올바른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를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이 시대를 빨리 열고 해야만 어떻습니까? 지금 동북공정에 대항은 늦었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역사 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게 또 대항할 수 있는 논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동북공정하고 임나일본부는 국사 논리 아닙니다. 거리 생각하시면 큰 꼬다쳐요. 동북공정과 임나일본부는 중국과 일본에서 정치적 논리로 내세우는 겁니다. 정치 논리가 뭔 뜻인지 아시죠? 바로 영토사고 국경사로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학술로서 이것이 옳다 그렇다 아닌 거예요. 학계에서 할 이야기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진짜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제 이걸 막아줘야 돼. 동북공정을 막아줘야 되고 임나일본부를 막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시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역사 공부 똑바로 한 사람 없습니다. 임나일본부가 뭔지도 모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거 손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야사까지 임나일본부로 지금 다 부활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한 1시간 반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이 지부에서 세미나 할 때 참여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뭉쳐야만 일이 되죠. 보면요. 우리 현실을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아시라는 거. 임나일본부가 뭔지 동북공정이 뭔지를 아시고 앞으로 고향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도도 위험지역입니다. 언제 다시 이 땅이 위나라 땅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 어때요? 그리 또 넘어갑니다. 중국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역사 정신이 깨어 있어야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고 K-팝이고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요동치는 거지 정신이 빠진 민족이 뭘 더 재생산합니까? 그죠? 이런 위기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몸으로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공동 대응으로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역사 강복군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의 역사적 피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는 이런 일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뜨거운 동참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